그다음에 특성을 좀 볼 때 정축 응답하고 비축 응답을 알아요. 정축은 말대로 치면 정면으로 이렇게 정축이에요. 오네키스 90도 방향이고 이 외 모든 것들 다 비축이라고 해요. 옥페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이크로폰은 뭐냐? 얘랑 들으면 똑같은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 옆으로 이야기하면 고주파 쓰고 회절파 영향 때문에 못 넘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바닥이 짧아지니까. F를 한다는 C, K에 우리를 그걸 배웠어 이제. 그치? 이게 못 넘어간다고. 이게 안 보인다고 걔가. 형 어디 있어? 여기 있냐? 이렇게 되는 게 못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다이아프램이 크지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 뽕콜려 마이크로폰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때는 비축음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합창을 녹음한다든지 필드 녹음을 할 때 상황이 달라지죠. 다 얼굴이 이렇게 녹음 무슨 없잖아요.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런 250Hz에서 그래서 8000Hz까지는 독일 프로 오디오 빌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dB 이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재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dB 이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폰이고 이런 것들 합창 녹음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안 재보고 야 뭐 그냥 뭐 믿고 보는 숍스 뭐 제네지가 설마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적용으로 만들어진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툭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특히 폰에서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와요. 다이나믹은 좀 덜한데 다이나믹 안에 충격 완화도 그쪽에서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녹음하면 왜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진짜 이거하고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은지 스피커 있으면 이제 톨 재보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자유음장, 확산음장이라는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하냐면 이게 마이크로폰 사면 나와요. 이 마이크로폰이 DF 보정에서 그래프를 보여주고 FF 보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FF 보정은 뭐냐고 자유음장 보정은 뭐냐고 그러면 정면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평탄하게 나와야 돼요. 20에서 20도까지. 확산음장이라는 말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90도 들어오는 게 평탄하게 만드는 거는 간단치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정면도 이 정도 되면 있잖아요. 저렇게 내가 이게 되면 특성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면 정면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고주파수가 이렇게 점프가 이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소리는 아까 소리라는 것들은 투과가 되고 반사가 되고 회전이 되고 있잖아요. 산란이 되고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했어야 돼요. 투과는 넘어가는 것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반사는 다시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은 확 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요 사이즈가 있잖아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방해물이 있는데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주파수 파장이 있잖아요. 파장. 아까 30cm, 그러니까 1kg가 34cm잖아요. 그렇죠? 그 대비 유사하냐 그거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현상 중에서 하나를 택하게 됐어요. 벽이 굉장히 커. 내가 34cm야. 벽이 1m야. 그러면 갔다가 다 튕겨 나오거든요. 그렇죠? 튕겨 나올 때 무슨 얘기냐? 소리가 6dB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튕겨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음압이 2배가 커진다는 게 중요해요. 6dB이 커져요. 두 번째, 내가 1kg 내줬어요. 이거 34cm인데 그냥 넘어가겠죠. 그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때는 음압 축폭이 없어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이크로폰 테비를 위반했어. 그러면 막 사라진다. 모든 방향은 다 펼쳐진다. 확산이 돼요, 확산. 그 세 가지 모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악기로 가지고 하는데 고음 악기들은 있잖아요. 여기서 6dB의 증폭이 돼요.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저거 그대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때는 6dB의 증폭이 없어. 그거 그대로 돼요.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다 나갈 때는 내가 위 쏘잖아요. 20에 때 우 쏘면 있잖아요. 저주파수가 그랬는데 고주파수는 계속 크죠. 왜? 고주파수 때는 반사가 되고 음압 6dB 증폭이 되기 때문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반드시 고주파수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이크 다 이래요. 지금 이거 아까 자유음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에서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SM 못 찍고 봐요. 4, 5kg부터 계속 커지죠. 그렇죠? 그걸 우리 그래프에 써왔어요. 그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정면 응답은 고주파수가 클 수밖에 없다. 왜?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압력이 2배가 증폭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0도로 부르면 그렇게 되는 다이나믹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증폭이 안 됩니다. 고주파 쓰든 저주파 쓰든 똑같아요. 그래서 개척용 마이크로폰을 있잖아요. 우리가 위익해가지고 뭐 룸 잴 때 있잖아요. 막 들어오고 다 재되잖아요. 끝에 잴 때는 연대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어떤 사람 스피커 쪽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들었어야 돼 항상. 저걸 뭐 하늘을 보고 재야 됩니다. 룸 EQ 해줄 때 있잖아요. 소나목스 같은 거 막 돌려주죠. 그렇죠? 마이크로폰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렇게 해서 돌려줘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야 모든 방향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룸을 특성을 재는 거잖아. 스피커 특성을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피커만 볼 때는. 근데 룸을 본다고 룸에 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모든 방향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넣으면 이 특성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이해가세요? 그런 관계를 알아둬야 돼요. 두가, 반사, 산란, 파장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면 근접업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근접업 효과는 압력형 마이크로폰에서는 안 생겨.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모든 마이크 다 생기는 줄 알아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압력 차이 때문에 생겨. 보컬 마이크로폰 같은 거 가까이 되면 점이 엄청 보이죠, 그렇죠?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제 근접업 효과라는 게 이상하게 마이크로폰을 가까이 됐을 때 왜 점이 크냐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잘 없어요, 실제로 보면. 아니, 공부는 갖고 그렇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원리는 바로 이게 지향성 마이크로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크게 생기는 건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일 때는 극적으로 생겨. 그 다음에 단일 지향에서는 조금 더 생기고 무지향일 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에너지만 커져요. 그리고 바람 소리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압력차로 이렇게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압력차.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이크로폰이 있으면, 이거 있으면, 아까 경로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기는데 저주파 숫자에는 압력차가 안 생긴다고 그랬지. 안 생기는데 고주파로 가면 압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cm밖에 안 된다고, 여기까지가 한 3cm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3cm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비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 3cm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하고 여기 돌아오는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을 보고 이 지점을 본다고 하면 압력차가 하나도 안 생긴 저주파수가 있죠. 이 압력차가 안 생기기 때문에 녹음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고주파가 되면 음압차가 요즘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어서 이만큼 음압차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더 크게 생기면 이렇게 되면 요만큼 음압차가 생긴다. 그렇죠? 고주파로 가져도 점점 소리 크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고주파로 가져도 점점 음압이 커지죠. 이런 현상이 실제 생겨요. 언제가 제일 커지냐 그러면 이게 딱 반파장이 될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이잖아요. 반파장이 될 때 음압차가 최고 크게 생겨요. 그게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그런데 더 웃기가 더 고주파로 가면 음압차가 또 안 생겨요. 언제 안 생기겠어요? 한파장이 되버릴 때. 없을거든요. 한파장이 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없죠? 다시 음압이 안 들어온다. 그럼 1과 2분의 1파장 되면 또 들어왔다가 2파장 되면 또 안 들어왔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음압차는 저건 안 들어오고 고음은 이렇게 들어오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쓰레기 반응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 우리 일반에 사용할 때는 저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EQ를 이빨이 걸어준다고 저음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를 맞추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지. 그럼 여기까지만 쓰는 거죠. 우리가 쓰는 양장식 마이크로폰 이런 원리로 지금 다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양장식 마이크로폰은 점에 부스트가 기대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노이즈 같은 게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성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게 사실 크게 있는 거예요. 양장성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게 양장성 마이크로폰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한 개 더 역자성의 법칙이에요. 역자성의 법칙이라는 것들은 그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음압이 6배씩 줄어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I분의 1로 거리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2배가 되면 2분의 1 줄어들고 4배가 되면 4분의 1 줄어듭니다. 압력이 절반을 줄어들면 음압이 6배씩 떨어지죠. 20로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전압이 1V에서 2V로 내가 해주면 그 음압이 6배씩 증가해요. 똑같은 음압, 전압 똑같은 원리거든. 어쨌든 압력이 거리가 2배 되면 줄어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고 봐. 가까이 올 때 문제 생겨요. 보세요. 1m, 2m에서 1m 올 때 같은 경우 6개씩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1m에서 1.1m 본다고 그 6개심을 줄 있겠지. 조금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잖아. 1m에서는 10cm 된 거니까. 근데 이제 50cm 줄어들었어. 25cm 줄어들었어. 12.5cm, 12cm 줄어들었어. 6cm 줄어들었어. 3cm 줄어들었어. 1.5cm 줄어들었어. 조금만 줄어도 1cm, 3cm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만 목적이 확 바뀌는 거야. 가까이 오면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자성이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음악 악기에다가 마이크로가 가까이 되면 있잖아요. 움직여버리면 사실 음악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음색도 크게 바뀌어. 그게 이제 근거리 음장이라는 그런 거 있는데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음색이 확 바뀌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실제 무리가 좋지가 않아. 굉장히 크게 바뀌는 효과들이 진짜 다이나믹하게 바뀌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있잖아요. 이게 압력차 마이크로폰에다가 가까이서 극적으로 바뀌는 두 개가 결합이 돼버리면 있잖아요. 처음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인버스 스퀘어로 성분이 확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그러면 이오다가 저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접 효과가 생긴다는 거지. 가까이 오면 저음이. 역자성의 법칙과 그 압력차 마이크로폰의 프레셔 그레디언트, 압력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수음이 되는 그 두 가지 성분이 딱 결합이 되면 가까이에서 있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모르지. 좋은 점은 저음이 나온다. 이게 좋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접음 효과인데요. 이 근접음 효과는 알겠지만 양지향성이 있잖아요. 단일지향성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죠. 그렇죠? 근접음 효과가. 확 저음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양지향성이 훨씬 더 큰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거리는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폰마다 있잖아요. 거리별로 있잖아요. 근접음 효과가 생기는 패턴이 달라.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항상 열 때는 1m에서 된 주파수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25cm, 뭐 12cm, 뭐 6cm, 3cm 다 재봐야 돼. 그 회사들도 아까 있잖아요. 단일 지향성 구조라는 지하 물질 어떻게 하는 다 모양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1m에서 노래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되고 인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때 따라 다른데. 근데 그럼 보컬 할 때는 뭐 이렇게 왜 많이 차이가 안 납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이 백혈액전 언더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근데 음성대역은 음성의 애들이 여기 있다고, 여자들은 여기 있고. 그래서 보컬 할 때는 크게 많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저음악기에다 대줬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저음악기에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미친놈이지. 그럼 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근거리 측정을 반드시 해요. 그래서 근접 효과 보면 있잖아요. SM57에 곱하면서 여기 진동판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만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얘는 이만큼까지 사람 입술이 붙을 수 있죠. 음원이 그렇죠. 그럼 이게 점이 더 크게 나와요. 왜?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이 적당하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 볼이 있잖아요. 볼을 바꾸면 근접 효과가 확 극적으로 바뀌어요. 여기서까지 거리가 6개 이상 차이 나지. 거리가 2배 이상 차이 나면 6개 또 효과가 또 달라질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노래방 노래방에서 이거 실험을 해봤거든요. 내 마이크 아니니까. 이래가지고 야, 점도 나오게 딱 이거니까. 와, 형, 점 진짜 잘 나와. 잘난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근접음 효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이어프램 크기에 따라서 노이즈 레벨이 달라진다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왜 퍼지면 잘하는 노이즈가 더 올라가? 보세요, 내가 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받는 게 이렇게 크잖아요. 내가 아라는 에너지가 이 큰 면적에 도달할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요만해. 내가 아 이야기하면 요만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게 면적이 10배로 크면 에너지가 10배로 크게 더 받았겠죠, 그쵸? 얘는 다이프램이 컸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너무 작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스피커를 올리려면 하려면 점프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점프를 할 때 이 녀석 같은 경우 10배로 점프를 해야 될 거잖아. 얘랑 똑같이 맞추려면 10배로 점프를 하면 전자잡음도 같이 10배가 같이 뻥튀게 된다고, 앰프에서. 그러면 노이즈가 10배가 더 뻥튀게 됩니다. 감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도랑 증폭량에 따른 노이즈 레벨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치. 원리 자체는 그냥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오디오 카드에다 오디오 인터뷰에 녹음을 하려면 1V가 들어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 그렇지. 1V만큼 보내드리면 얼마나 많이 전부 뻥튀기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래, 감도가 낮으면 그만큼 증폭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프리앰프에서 증폭량이 커지면 그 증폭된 나는 게임만큼 노이즈도 같이 커진다.
그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이렇게 씩 해보세요. 커지지? 소리 크게 안 내면. 뭐 똑같은 거. 근데 원래 자체가 크면 증폭을 할 필요가 없잖아. 바로 들어가는 거지. 램스 마이크는 어떤가요? 램스 마이크는 이제 램스 마이크는 나중에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랑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은데 어쨌든 이게 작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폭량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SNR이 그렇게 안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램스 마이크로폰이야 지금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모든 폰에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요즘 디지털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PDM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SNR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요즘 이제 회로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그래도 좀 쓸만한데 그걸 가지고 녹음을 못하지. 여러분 폰 마이크로폰과 녹음해보면 주파수 특성이 깨끗하죠. 다이프램이 작으니까 아까 회전 영향 안 생길 거잖아요. 하지만 녹음 질이 더럽지. 씩 하고 이제 그걸 뭐로 하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신호처리를 가지고 좀 빼주는 거지.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가지고 뭐 아이조토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신호처리적으로 빼주는 거지. 그거 안 빼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소음이다. 그리고 마이크로폰이 작아지면 단점은 큰 소리에 녹음을 잘 할 수 있어. 이 면적이 적으니까 꽝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형 마이크로폰은 이 다이프램이 작으면 작을수록 150dB까지 녹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커지면 이제 큰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30dB 들어가더라도 얘가 이제 찌그러지기 시작하죠. 큰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내압용 마이크로폰을 한다고 하면 그 AOP라 그러는데 고내압용을 가면 마이크로폰이 작아질수록 유리해요. 그러면 노이즈가 크지. 큰 걸 제하려면 작은 게 안 보이고 작은 걸 제하려면 큰 소리를 녹음을 못합니다.